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확인할게요. 챕터 1 문장의 기초 유닛 1 비동사하고요. 유닛 2 두동사를 오늘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요. 동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할 때는요. 뭔가 신기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된다 이런 느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힘들거나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는요. 우리 몸과 비교하자면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은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과 산소를 보내서 우리 몸을 살아 숨쉬게 만들죠. 이 심장과도 같은 동사, 문장 여기저기에 쓰여서요. 이 문장을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조금 힘들고 까탈스럽게 군다 하더라도 잘 달래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따라만 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매우 알찬 정보들을 챙겨 가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네요. 주어라고 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어는 s로 표시할 거고요. 동사는 v로 표현하겠습니다. s는 주어를 의미하는 subject의 앞글자고요. v는 동사를 의미하는 verb의 앞글자예요.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시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이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이 정리가 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어떤 말이 정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판단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사에는 수, 시제, 태, 조동사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요. 한꺼번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수요, 단수 복수를 의미하는데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로,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수일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일치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끝내는 그날까지 매우 자주 언급이 될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시제, 간단히 말해서 시간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시제는 동사의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만 잘 보시면 이 문장이 어떤 시제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태라는 것은 능동태, 수동태를 말하는데 이 능동태, 수동태도 동사의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만 보시면 이 문장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금방 판단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동사 앞에는요. 조동사라는 것이 붙을 수 있는데요. 동사만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라는 걸 만들어서 동사 앞에 딱 붙이게 되면요. 이 동사의 의미가 풍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이 동사에 한꺼번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시고 이러한 정보들을 캐낼 수 있잖아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 문제에서도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동사라는 것은요. 문장의 형식을 판단할 때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정보도 한꺼번에 담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아이라고요. 조금 까탈스럽게 군다 하더라도 잘 달래가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와 두동사가 쓰이는 경우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동사 살펴볼 텐데요. 이 비동사 매우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얘가 통으로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잖아요. 얘가 덩어리로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얘가 덩어리로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소 표현 앞에도 비동사가 붙으면 얘가 덩어리로 동사로 기능할 수 있다고요. 보통 이 비동사와 명사가 연결됐을 때 우리는 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붙어 있을 때 하다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장소 표현이 붙어 있을 때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석의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얘가 통으로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구나. 형용사를 붙이면 이게 통으로 동사로서. 비동사 다음에 장소 표현 붙이면 얘가 통으로서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거, 요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물론 사전을 검색하면 비동사 의미는 이거 말고 더 있긴 한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와 용법이 되겠고요. 요 정도를 잘 챙겨가시면서 큰 그림을 잡으시면 나머지 예외적인 상황들은 그때그때 여유 있게 챙겨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비동사가 보이면 명, 형, 장을 찾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비동사부터 명, 형, 장소 표현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동사로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될 겁니다. 먼저 비동사와 명사가 연결된 케이스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비동사 나왔습니다.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의 동사처럼 파악하시고요. 우리말로는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갈게요. I am a genius. 이 책과 교재가 구문 천재라고 해서 천재를 의미하는 명사 genius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주어 I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동사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덩어리로 묶으라고요? 명, 형, 장까지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a genius라는 명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동사로 이렇게 파악하시고 나는 천재이다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 She's an English teacher. she가 문장의 주어겠죠?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보입니다. 명사 어디까지 갈래요? teacher까지 여기까지 가셔야겠죠? 그래서 동사 덩어리로 파악하시고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요거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요. 요거 뭔가요? 얘를요. 어려운 말로 관사라고 부르는데요. 가볍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사라는 것은요. 명사에 씌우는 일종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라는 것은 명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문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만 정리할 거예요. 부정관사는 on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관사는 더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관사든 관사든 관사라는 것이 나오면요. 얘가 명사에 씌우는 모자기 때문에 결국 명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관사부터 명사까지를 덩어리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칸을 왜 띄워놨을까요? 명사 앞에는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형용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왜 붙을 수 있죠? 질문 또 드릴게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거꾸로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지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 좀 더 가볼게요. 형용사 앞에는요.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면 있고 필요 없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관사가 나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든 명사가 나오게 될 테니까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100%가 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은 따로 놓고요. 기본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시형용사 소유격이라는 건데요. This, that 잘 알고 계실 겁니다. My, your 얘네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얘네는요. 관사처럼 취급해 주세요. 즉 명사에 씌우는 일종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나올 때도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구조를 보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 번 나올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형용사 얘네들과 소유격이 나가도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준다. 자, 다시 일로 가보죠. 부정관사 나왔습니다. 어쨌든 관사가 나왔어요.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얘를 명사로 봐야겠죠.
관사는 명사에 씌우는 모자기 때문에 결국은 명사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터 genius까지 명사. 그러면 비동사부터 genius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밑으로 갈게요. 자, 관사 나왔으니까 명사 teacher까지 가서 묶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가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비동사부터 명사가 이렇게 묶이는 거죠. 됐나요? 세 번째 예문 갈게요. They are best friends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they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 나왔습니다. 명사까지 이렇게 가서 묶을게요. 선생님, best는 뭔가요? best는 제일 친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형용사는요. 뒤에 나온 friends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결국은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제일 친한 친구 사이이다. 뭐 절친 사이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동사부터 형용사로 묶는 거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 나왔습니다. 명형장까지 묶는데 이번에는 형용사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 갈게요. He was very hungry. 그는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 과거형 나왔습니다. 형용사 hungry까지 가서 묶을게요. very라는 것은 매우를 의미하는 부사로 hungry,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잠깐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hungry의 뜻이 뭐죠?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 hungry는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서 얘가 전체가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매우 배고팠다라는 이런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지 hungry만 있으면 배고프다 이런 의미 형성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 앞에 동사를 붙여서 하나의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만든다. 그는 매우 배고팠다. She is good at sports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 여기 있어요. 그러면 good이라는 형용사까지 이렇게 묶고 싶을 텐데 저는 이 문장은요.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be good at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부터 아주 자주 보셨던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be good at 보통 수거라고 하고요. 무엇을 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잘합니다. 뭘 잘해요? 운동을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줄게요. 이 정도 짧은 문장은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설명은 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짧게 끊는 덩어리를 점차 늘려가서 결국은 한 문장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점차 덩어리를 늘려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 갈게요. We were glad to see you again. w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비동사 과거형 were가 있습니다. 그리고 glad까지 가서 이렇게 묶을게요. glad는 기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기뻤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동사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투부정사가 보이고 있는데요. 가볍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 glad를 수식하는 부사적 쓰임 혹은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형용사 glad가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거는 나중에 할 포인트고요. 우리는 지금 비동사부터 형용사를 묶고 있는 과정이죠. 해석만 가볍게 해드릴게요.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자, 비동사부터 명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묶어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동사부터 장소 표현을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 나오면 어디까지 가라고요? 명, 형, 장까지요. 이번에는 장소 표현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우리말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이요. Kate was at the library가 보이고 있네요. Kate가 문장의 주어겠고요. 그리고 was 비동사부터 at the library는 장소 표현을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Kate는 도서관에 있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at the library는 장소 표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전치사라는 아이지요. 영어에서 전치사는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에 속합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요 관사, 전치사 이거 아주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관사 가볍게 정리해드렸잖아요. 전치사도 가벼운 수준에서만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전치사라는 것은요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를 이렇게 덩어리로 묶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왜 간격을 띄워놨을까요? 아까 관사 때 잠깐 보셨는데요. 명사 앞에는 필요에 따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을 수 있죠. 필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 앞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한 경우 있을 것이고요. 필요 없다면 없어도 되겠죠. 게다가 이 앞에는요. 방금 전에 정리하셨던 관사, 지시형용사, 소유격, 관지소라는 것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필요 없으면 안 오기 때문에 괄호로 다 묶어놓은 거죠.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가서 결국은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명사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전치사 보이고요. 관사 보이고요. 명사까지 덩어리를 묶었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도서관에라는 장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부터 장소 표현까지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동사로서 바라보는 거죠. 케이트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The meeting will be in his office라는 문장입니다. 더가 보이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가서 주어로 판단하면 괜찮을까요? The meeting, 그 모임은 자, will이라는 조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동사는요.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동사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어의 동사는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죠. 그러면 조동사가 나오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까지 반드시 덩어리를 묶으셔야 됩니다. 조동사 따로 놀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조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얘와 덩어리를 묶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동사부터 동사를 묶으려고 봤더니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가 보이는 순간 이제 습관적으로 명형 장까지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전치사부터 이렇게 명사의 덩어리까지 묶어서 봐주시는 거 좋겠네요. 자, 전치사 있고요. 소유격 나왔네요.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봤더니 얘가 장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그의 사무실에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로 동사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Mom and Dad are in the living room. 자, Mom and Dad가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명형 장까지요. 전치사가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바로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그 사이에 보니까 더라는 관사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보니까 장소의 표현, 그래서 비동사부터 장소의 표현까지 우리 동사로 바라보고 엄마와 아빠는 거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비동사와 명형 장소 표현을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왔고요. 자, 비동사를 찾으면 그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동사부터 명형 장 묶어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 현재 분사로 보고 갈게요. 현재 분사, 제가 앞으로 분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쓸 텐데요. 분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형용사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사는 형용사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분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자, 현재라는 말이 붙어있든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과거라는 말이 붙어있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앞에 뭐 붙을 수 있다고요? 비동사 붙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덩어리를 묶여갖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동사로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동사와 ing를 덩어리로 묶어서 동사로 바라보려고 했더니 진행의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요.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어요. 결국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비동사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덩어리로 붙여놓고 봤더니 수동을 의미하네. 그래서 수동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요.
형용사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hungry나 happy와 같은 단순 형용사들 말고 이런 분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면 얘를 그냥 형용사로 판단하시고 이렇게 덩어리로 묶되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대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동사가 am, are, is 즉 현재형이라면 현재 진행형, was, were 과거형이라면 과거 진행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결국 진행형에서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이 비동사가 현재 분사 앞에 붙음으로써 얘를 전체로 동사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 분사 동사 변화의 세 번째 것을 의미하고요. 얘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였어요. 전체 동사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된다는 거 우리 예문 가볍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요거 나중에 또 다 배우시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문 2개 보고 갑니다. I am reading a book. 이거 한 방에 해결은 될 텐데요. 구조만 잠깐 보고 갈게요. 주어 있고요. 비동사부터 이제 ing를 묶을 수 있겠네요. 현재 진행형 되겠습니다. 나는 읽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오라고 표시되는 것은요. 앞으로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의 문장은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He is loved by everyone.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부터 이렇게 과거 분사까지 보고 동사로 바라볼게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요. 모양이 BPP입니다.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BPP면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라고 큰 틀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수동태라는 것은요. 주어가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by로 전치사고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 보시면 되는데 얘도요. 뭐 한 방에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짧은 문장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은요. 장 폴 사르트르라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미적으로 보면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요. 자, 문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오른편에 있는 어휘와 표현들은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Life는 인생 또는 삶이라는 의미의 명사고요. birth는 출생이라는 의미의 명사. 여러분들 생일을 영어로 birthday라고 하죠. 출생 날 그게 생일입니다. death는 죽음. between A and B는요. 얘가 덩어리 표현으로요. 뭐와 A와 B 사이에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저의 교재에서도 수두룩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암기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때 between은요. 전치사로 쓰이고요.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는 건데 얘는 그냥 between A and B를 하나의 표현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lif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명사 choice까지 묶어서 동사로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그리고 between A and B는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보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해석은요.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석도 해드리긴 할 텐데 대부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의미단으로 묶어서 해석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의미 파악은 뒤에 해설집에 잘 해석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영어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의미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매끄럽게 의역하는 것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인생은 선택이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왔을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구문독해를 학습하기 위해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서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선택한 거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70강이 다 끝날 때쯤이면 분명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1번 문장 지나가도록 하죠. Life is choice, 삶은 선택입니다. Between birth and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2번 갑니다. 2016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장을 살짝 응용했습니다. 거의 원문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ndless는 끝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어떤 단어 끝에 less가 붙어 있으면요. 얘는 품사적으로 형용사, 의미적으로는 무엇이 없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end는 끝이고요. less는 없는이니까 끝이 없는 의미 파악 금방 되죠. opportunity는 기회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The endless opportunities are in front of your noses. 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사까지 가야겠죠. 형용사니까 패스하고 명사 여기까지 가서 문장의 주어로 보셔야겠죠. 자, 비동사는 한 방에 보일 것 같은데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동사 앞에 있는 아이를 전체적으로 주어라고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괜찮을까요? 자, 비동사 나온 순간 여러분들 뭘 찾으셔야 된다고요? 명형장까지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in front of라는 아주 유명한 전치사가 보이죠. 자, 세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뭐 앞에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를 놓고 봤더니 너의 코 앞에라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비동사부터 여기까지 해서 너의 코앞에 있다.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갈게요. 끝이 없는 기회가 당신의 코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많은 끝이 없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요. 준비된 자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 이거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갈게요. 자, 3번 2016년 3월 고1 모의고사를 살짝 응용했습니다. brain은 뇌, 두뇌라는 뜻의 명사고요. actually는 실제로, 사실상이라는 의미의 부사죠. at once는요. 얘가 덩어리 표현입니다. 한 번에라는 의미고요. 이것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What's happening in our brain when we are actually doing two things at once?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What's happening in our brain when we are actually doing two things at once? 자, 여기 보시면요. 이 what이요.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비동사가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ing 정도까지는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동사로서 진행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우리의 두뇌에서. 자, 그리고 when은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지금은 가볍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무엇을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접속사가 나오면요. 주어, 동사를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we라는 주어 보이고요. 다시 비동사가 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사 건너뛰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doing ing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을 때 무엇을요? two things, 두 가지 것들을 at once, 한 번에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갈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뇌에서는요. 우리가 실제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방에, 한 번에. 그러면 이건 좀 의역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동시에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면 여러분들의 뇌가 뭐 반으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의미적으로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비동사부터 ing까지 요거 덩어리로 보실 수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장은요. 영어는 문장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장의 일부를 공부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해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부분에만 집중하시고 그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4번 가보도록 할게요. 2011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이고요. 자, 다이어트는 식사나 식이요법,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이어트입니다. 키는 비결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키는 열쇠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열쇠는요, 문을 따고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결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된 거죠. longevity는 장수란 뜻인데요. 앞에 long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고 장수, 오래 사는 거 이걸 유추하시면 좋을 것 같죠? Exercise and diet are important. 자, 비동사가 눈에 확 띄죠. 그러면 이 앞에가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부터 important, 형용사까지 묶어서 우리 동사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과 식이요법은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But, 하지만 접속사지요. 다시 주어 동사 나오겠네요. 그런데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쭉 가볼게요. 더가 보입니다. 그 순간 명사까지 또 가야겠죠. Only keys 여기까지 갈게요. 그러면 그것들은 유일한 비결들은 아니래요. 이때 그것들은 앞에 나오는 exercise and diet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to 그리고 명사까지 이렇게 갈게요. 자, 전치사 to는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장수로 가는 유일한 비결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장수의 유일한 비결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요. 운동과 식이요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유일한 비결은 아닙니다. 장수의. 운동과 식이요법이 유일한 비결은 아니라는 말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운동과 식이요법이 될 겁니다. 유전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4번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5번 볼게요. 2016년 3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homeless, 리스가 이제는 또 보이죠? 사실 우리가요, 아는 것은 보입니다. 또 아는 것은 들리고요. 모르는 거 안 들리고 안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까 이제 보이네요. 당연히 구조도 이제 알아가면서 점차 보이는 겁니다. 집이 없는 이니까 얘가 바로 노숙자의 집이 없는 이 되는 거죠. necessity는요, 얘가 복수형으로 주로 생필품을 나타냅니다. clothing은 옷이나 의복을 의미하고요. thousands of people are homeless. 자, thousands of people도 하나 표현 잡아가시죠. thousands는 천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s가 붙고 of라는 전치사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수천의란 뜻을 나타내요. 자, 100는 100이죠. 그 100에다가 s 붙이고 of 연결하면 얘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수백의란 뜻을 나타냅니다. 일종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are 형용사까지 묶어서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속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것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without은 무엇이 없는, 없이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가서 묶을게요. 다시 like는 전치사로 쓰여서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like는 얘가 동사로 쓰이면 좋아하는데요.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정말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챙겨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without basic necessities, 기본적인 생필품이 없는,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생필품이요? 음식과 옷과 같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고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옷이나 음식이나 음식과 옷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은 되겠죠. 보시면 이 and를 기준으로 해서요. 앞에 homeless가 이 비동사와 한 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비동사와 이 without부터 clothing까지 이렇게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비동사부터 without이라는 전치사 덩어리가 연결이 돼서 이 전치사 덩어리가 비동사와 함께 동사로서 우리가 바라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 그리고 옷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are without basic necessities. 이렇게 된다고요. 앞으로 비동사 다음에 어떤 것이 붙어 있더라도 얘와 함께 덩어리를 묶어서 동사로 바라보는 이런 연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습을 해서 틀을 잡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비동사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두 동사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 두 동사. 두 동사 많이들 익숙할 겁니다. 자, 두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로도 쓰이고요, 조동사로도 씁니다. 일반 동사 쓰이는 경우부터 정리할게요. 자,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I have to do my homework now. 자, 여기서 I가 문장의 주어겠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have to는 뭐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동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조동사로 분류가 된다면 그 뒤에 뭐까지? 그렇습니다. 비동사나 일반 동사까지 묶어야겠죠. 자, 얘를 조동사로 본다면 당연히 조동사 뒤에 있는 일반 동사 두로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하지요? My homework, 제 숙제를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 정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he always does his best. 그는 항상 한대요. 뭘 하죠? 그의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는 표현이죠. 이때 do는요 일반 동사로 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2번 충분하다는 별표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do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일 때 충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W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How much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 will do. 10달러가 할 겁니다. 아, 의미가 안 통하죠. 그런데 이 두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얘를 바로 10달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두는 일반 동사로 보셔야겠죠. 그럴 때 10달러가 할 겁니다. 말이 안 되고 10달러가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로 쓰이는 do가 충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반드시 챙겨가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볼게요. 이건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do가 조동사로 쓰일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요. 일반 동사를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만들 때가 되겠습니다. I don't like it, he doesn't like it, they didn't like it. 자, 일반 동사 like를 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don't를 썼고요. 여기에다가는 doesn't를 썼고요. 여기에다가는 didn't를 쓴 거죠. 자, do, does, 아이고 이렇게 써야죠. does, did가 있는데요. 자, did는 과거일 때 사용하죠. does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쓰죠. 그리고 do는 나머지, 즉 1, 2인칭이나 아니면 복수인 경우에 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3인칭 단수 현재,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뒤에다가 not을 붙이고 일반 동사의 원형 쓰시면 되겠고요. 의문 만들 때는 do, does,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1인칭이고 현재이기 때문에 don't가 쓰인 것이고요.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doesn't가 쓰인 거죠. 과거이기 때문에 didn't가 쓰인 겁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의문 만들 때 가볼게요. 자, do, does, did로 시작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아, 의문문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고 그 뒤에 주어와 일반 동사 원형을 확인하셔야겠죠. 요 정도 한눈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주어 있고요, 일반 동사의 원형. 주어 있고요, 일반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주어 있고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는 모두 다 의문문.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하냐? Does she have a sister? 그녀는 여자 형제가 있나요? Did he clean his room? 그는 그의 방을 청소했나요? 요 정도 조동사로 쓰이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이 두 동사가요.
조동사로 쓰일 때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강조의 두라고 불러요. 사실 강조의 두는 조동사에 속해 있는 건데 얘가 워낙 특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닌 상황에서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가 있으면 얘는 강조의 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의 두라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기본 해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동사 앞에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잘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I do love you. 자, 일반 동사 love 앞에 두가 보이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죠. 강조해도.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일반 동사 like가 보이고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닌 상태에서 does가 있네요. 강조해도.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I didn't wash my hands. 자, wash라는 일반 동사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죠. 강조의 do. 저는 정말로 손을 씻었습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다시요.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에요. 강조의 두다. 정말로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대동사 하나만 가볍게 정리하죠. 대동사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대명사라는 것은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 쓰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죠. 대동사도 개념이 비슷합니다. 즉 앞에 나온 동사나 동사구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 쓰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하고요. 이런 대동사에는 마찬가지로 do, does, did가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He plays soccer better than you do. 의미는요. 그는 축구를 하지요. 더 잘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축구를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요. 이 두가 play soccer 이거였는데 앞에 이미 plays soccer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쓰기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로 딱 대신 해주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나 혹은 동사구를 대신하는 대동사구나 이렇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문장을 해석하고 나면 이 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히 알 수 있어요. 다시요. 그는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축구해요. 당신이 하는 게 뭐예요? 축구겠죠. 이런 것들을 대동사라고 한다.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2018년 6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네요. dinosaur는 공룡이란 뜻의 명사고요. 자, once는 한때, 한번,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반복, 누적시켜 가시면 또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이번에는 한때라는 의미로 쓰인 거 참고해 보시고 문장으로 갈게요. Dinosaurs, however, did once live. Dinosaurs가 문장의 주어고요. However는 하지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ive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그 앞에 did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닌 상태죠. 강조에 두은 겁니다. 근데 의미가 과거이기 때문에 did를 쓴 거겠죠. 의미 파악해 볼게요. 공룡들은 하지만 한때 정말로 살았습니다. 공룡들이 한때는요 정말로 실제로 살았다니까요. 자, 공룡이 옛날에 존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건 했다고 믿는 사람이 안 했다고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의미 파악만 다시 하고 갈게요. 공룡들은 하지만 한때 정말로 살았습니다. 자, 강조의 두 챙겨 가셔야겠네요. 실제로도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7번 2013년 3월 9일 모의고사입니다. 자, air는 공기가 되겠고요. around는 주변에 대략이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What do you get from the air around you? 일단 의문문이죠. 자,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두 다음에 주어 일반 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덩어리를 묶어서 의문문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의문사는 앞에 있고 두도 주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문문이죠. 자, what do you get? 자, get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 혹은 여러분은 무엇을 얻나요? from이 전치사입니다. 명사까지 가고요. around가 전치사입니다. 명사까지 갈게요. 그러면 무엇을 얻나요? 공기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즉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기로부터 무엇을 얻으시나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두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었다. 요거 보시는 겁니다. 자, 8번. 2021년 11월 출제입니다. hurt는요, 다치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feeling은 감정이라는 의미의 명사, poor는 가난한 또는 가엾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되겠죠. He did not want to hurt the feelings of that poor man.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did not이 한꺼번에 보이니까 그 뒤에 일반 동사 원형까지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았죠? To hurt the feelings. 감정을 다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Of that poor man. 이때 of가 전치사고요. 이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을게요. 자, of 전치사는요, 얘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의미를 가볍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f는요, 명사, of, 명사의 구조로 이렇게 해서 의 혹은 중에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만 일단 챙겨갈게요. 자, 그래서 이 명사 덩어리까지 묶어서 저 가난한 남자의 감정을 다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did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16년 3월 출제입니다. easily는 쉽게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dream은 체육관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You can do it easily and you don't need to go to the gym. 자,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조동사 나왔으니까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 덩어리로 묶어야겠죠. 그러면 이때 do는 무조건 일반 동사겠죠. 왜? 조동사 나오면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오니까요. 얘가 조동사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and 보이고요. you 다시 주어 나왔습니다. 자, don't가 나왔다는 건 그 뒤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텐데 얘는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need를 하면은요, 투부정사가 보통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얘를 이렇게 부정해서 don't ne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덩어리를 키워나가면 좋겠죠. 따라서 당신은 갈 필요가 없어요. 전치사 to 나왔네요. 어디에 갈 필요가 없지요? 체육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당신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실 필요가 없어요. 체육관에. 굳이 체육관에 가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핑계 대지 마시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혹은 뭐 체육관에 꼭 가야만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할게요. 14년 6월 달에 출제된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조금 길게 나와 있죠? few는요, 약간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이 자체가 약간, 조금, 몇몇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요. overly는 너무, 지나치게, 몹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complicate는 단어 자체도 복잡해 보이죠? 의미도 복잡한이 되겠습니다. simple은 간단한, 간결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보시고요. Don't use too many words when a few will do. And don't use overly complicated word when a simple word will do 라는 문장입니다. 자,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부정명령문이라고 부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 긍정명령문. 자, don't 동사 원형은 부정명령문입니다. 자, 어쨌든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된 조동사가 되겠고요.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when은 뭐뭐 할 때를 의미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건데, 자, will이라는 조동사를 보셨다면 그 뒤에 do는 일반 동사 do가 되겠고요. 동사를 찾았으면 그 앞에는 주어가 되겠죠. 따라서 a few를 주어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will do 할 때, 뭐 할 때? 다시 갈까요?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몇 마디의 단어가 충분할 때 이렇게 되겠죠. and 접속사 연결되어 있고요. 같은 패턴으로 don't use가 나왔습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관사 나왔네요. 명사까지 가서 묻겠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랍니다. when 보이죠? 접속사니까 다시 주어 나올 텐데 관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명사까지 가서 덩어리를 묶어서 주어. will do가 이렇게 역시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에 쓰인 do도 일반 동사 do가 되겠죠. 하다,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적용해 볼까요? 지나치게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간결한 단어, 간단한 단어가 충분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몇 마디의 단어로 충분한데 지나치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대동사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짧게 줄여 쓰는 거예요. 또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단어로 충분할 때 지나치게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쉽게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뭐 요식을 자랑한다고 어렵거나 복잡한 단어 사용해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자, 몇 마디면 충분할 때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단어가 충분할 때 지나치게 복잡해진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o가 모두 다 충분하다로 쓰였다는 거, 앞에 don't는 일반 동사 use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조동사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동사와 두동사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복습하는 것은 정말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찐 실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3강이고요. 챕터 1 문장의 기초에서 1형식 문장 들어갈게요. 어떤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이거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형식 문장의 동사 자리에 자주 쓰이는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